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치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가계부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는 3살 아기를 키우고 있는 3인 가구이자 반외벌이 가구입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한 달 생활비 지출 내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주거 비용은요. 예산이 60만 원인데 예산에 딱 맞춰서 썼네요. 자, 관리비는 보통은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 도시가스는 이제 뭐 여름이라서 만 원대로 나왔고요. 대출이자는 39만 4천 원. 대출 갈아타기를 한 이후에 40만 원 이하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달에 그 청소 도와주시는 이모님을 한번 불러서 4시간 정도 청소를 맡겼습니다. 그 비용을 포함해서 60만 원 예산에 맞게 잘 쓴 것 같고요. 식비는 예산이 65만 원. 저희 부부가 쓰는 식비 말고도 그 아이 유아식이라든지 아기 간식도 뭐 이런 것들도 다 식비에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57만 원을 썼네요. 식자재가 31만 원, 그리고 외식이 25만 원으로 평소보다 조금 많았어요. 저도 집밥을 많이 해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가끔 이게 권태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올 때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또 덥고 막 후덥지근하니까 입맛도 없고 이럴 때는 그냥 적절히 외식도 하고 간편식 같은 거 사서 그냥 먹고 동네에서 파는 조리돼 있는 반찬을 사와서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외식이 조금 많았던 이유가 저희 친정엄마께서 잠깐 올라오셨어요. 아이 봐주려고. 그때 같이 뭐 아구찜도 먹으러 가고 또 하루는 엄마 데이트하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맛있는 무한리필 조개찜도 먹고 분위기 좋은 바에 가서 칵테일도 한 잔씩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런 비용이 다 포함이 되었어요. 그리고 생활용품은 이번 달에 컴퓨터 모니터를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친정에 안 쓰는 모니터가 있어서 갖고 오려고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새로 구입을 했고요. 그 밖에 소소한 생활용품, 소모품들 비용이 46,000원 정도 들어서 총 25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산에 딱 맞게 썼어요. 종종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생활비를 좀 똑똑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냐. 저는 결혼하고 나서 그 생활비 규모를 정할 때 처음에 얼마를 쓸지를 설정할 때 언제든지 내가 잠재적인 외벌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이러므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될 수 있고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둘이 소득이 많을 때 펑펑 쓰다가 갑자기 한 명이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한 사람의 소득으로 뭔가 생활을 하려고 하면 저축이 전혀 안 들 수 있거든요. 애초부터 한 사람의 월급은 그냥 없는 셈 치고 나머지 한 사람의 월급으로만 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월급이 둘이 똑같이 벌지 않는 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더 적게 버는 배우자의 그 한 달 월급으로 생활을 꾸려 나가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소득이 줄거나 한 사람이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어떤 금융상품이나 적금, 저축 그런 상품들을 끼지 않고 기존의 페이스대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생활비를 관리할 때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공은 공동의 생활비를 말하는 거고요. 사는 개인 용돈을 말해요. 어떤 친구의 모임이 있어요. 부부 동반 모임이에요. 당연히 그런 회비는 생활비에서 쓸 수 있는데 내 친구들의 어떤 모임이다. 그런 거는 확실하게 본인의 용돈에서 그 회비를 쓸 수 있도록. 아니면 나는 굳이 외식하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뭐 남편이 외식을 하고 싶다거나 이럴 때는 합의한 게 아니라면 외식을 하자고 먼저 꺼낸 사람이 자신의 용돈으로 먼저 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번에도 칼국수 같은 걸 먹으러 갔는데 신랑이 그걸 먹고 싶었는지 막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가자고 하면서 본인이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겠다는 건 용돈으로 쓰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럼 커피는 내가 쏠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활비나 그 부부 용돈이나 사실 다 우리 돈이죠. 돈이지만 생활비는 정말 기록이 되는 돈이잖아요. 공동의 자산을 불려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용돈보다는 생활비를 좀 더 아끼려고 노력하는 마음? 아무튼 저희는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꾸민 비용은 이번 달 예산이 15만 원인데 11만 원이 좀 안 되게 썼네요. 미용 헤어는 남편이랑 아들이랑 같이 미용실에 가서 커트를 했습니다. 쿠폰 활용해서 두 사람인데 22,000원밖에 안 들었어요. 되게 저렴하게 커트를 했고, 의류 자판은 다 제 옷을 구입한 비용이에요. 저희는 이제 한 달에 모든 쇼핑이 다 몰리지 않도록 조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잘 안 보이죠? 이 옷을 구입을 했는데 이런 플리츠 소재가 좀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예뻐 보여서 샀는데 사고 나서 좀 후회했어요. 이게 세탁기를 돌리는 순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손으로 살살살 손빨래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귀찮게 매번 손빨래 할 거면 내가 이걸 왜 샀나 후회했지만 뭐 어쩔 수 없고. 건강은 68,000원을 썼습니다. 종합병원을 가면 원래 진료비가 조금 더 비싸요. 비싼데 바로 또 보험료를 청구해서 3,300원을 깨알같이 돌려받았습니다. 이게 예전에 가입한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돌려받는 비용이 많아요. 요새 가입하는 것들은 자기 부담금이 조금 많더라고요. 특히 큰 병원에 갈수록 돌려받는 비용이 좀 줄어요. 근데 저는 이 몇천 원이라도 어쨌든 안 받으면 손해인 돈이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청구해가지고 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건강용품이 42,000원으로 좀 돈이 들었는데, 이거는 일회용 마스크 3통을 구입했어요. 성인용 2통 구입하고 아기용 1통 구입해서 3통을 구입했습니다. 자기계발 문화비용은 51,000원을 썼습니다. 문화생활로는 아기들 갈 수 있는 그런 워터파크를 갔고요. 밀리의 서재 한 달 이용권 결제를 했습니다. 자동차는 예산이 40만 원인데 실제로 52만 1,000원을 썼어요. 이번에 예산 책정을 좀 잘못했더라고요. 일단 차 보험료가 지난달에 좀 많이 나와서 3개월 할부로 나눠놨는데 그 할부금만 25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40만 원이면 되겠지 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소모품 비용이 나갔어요. 엔진 오일을 교환하게 되면서 58,000원이 나갔고, 또 주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이가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집에서 거리가 한 5km 정도 걸려요. 근데 매일 2번을 왕복하다 보니까 한 20km를 달리고 있거든요. 주말에도 또 차를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친정집이 또 지방이어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주유비로만 이번에 16만 원으로 제일 많이 썼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그리고 택시비가 5만 원. 저는 원래는 택시를 잘 타지 않아요. 일 관련한 어떤 미팅이 있거나 방송이 있거나, 근데 차를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그게 택시를 타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택시를 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또 하원을 시키는 거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오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자동차 비용이 최근에 저희 가계부 예산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조금 조절이 필요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까? 육아 비용은 29만 원을 썼습니다. 기저귀를 한 번에 좀 많이 샀어요. 한 달 정도 쓸 분량을 샀는데 얼마 안 가서 더 저렴하게 특가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사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들었고, 그 외에는 아이 그때그때 필요한 용품들이나 뭐 장난감이나 소모품들 같은 거, 교육놀이는 82,000원이 썼는데, 이번에 그 시댁 갔을 때 시조카랑 함께 밀가루 키즈 카페를 갔어요. 그 비용도 같이 부담해서 이 비용이 나왔고, 의류 꾸민비가 14,000원. 이거 정말 적게 썼어요. 원래 제가 육아 비용 항목 중에서 가장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의류 꾸민비였거든요. 지난달에 여름옷이랑 그 햇빛 가리는 선햇 2개 해가지고 한 9만 원 정도를 썼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아껴 써야지 하면서 딱 하나밖에 안 샀습니다. 저랑 약간 커플 같은 느낌의 플리츠 옷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손빨래를 해야 돼서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돌봄 비용이, 아기가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회비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아기가 만 2돌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어떤 견학이나 그런 활동이 좀 적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돈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반려동물 비용은 이번 달에는 뭐 따로 사거나 병원에 간 비용은 없었습니다. 여행은 제가 매달 15만 원씩 지출한 것처럼 따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가계부에 적진 않았는데 저희 가족 여행으로 2박 3일 호캉스를 다녀왔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이슈가 있어요. 데일리 호텔이라는 앱에서 당일날 예약을 했어요. 제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2박 3일 묵었는데 극성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2박에 50만 원 초반대로 나왔었어요. 조식이랑 뭐 수영장 이런 거 다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가성비 있게 되게 잘 갔다 왔다 하고 왔는데 결제 내역을 보니까 의문의 돈이 찍혀 있는 거예요. 27만 원이 넘는 돈이 이게 뭐지? 하고 나중에 봤더니 그 호텔에 제가 이중으로 결제를 한 거예요. 원래는 당일날 1박 2일만 할 생각으로 결제를 했다가 신랑이 그냥 간 김에 2박 3일 놀고 오자. 이걸 이제 취소하고 새로 끊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후다닥 나온다고 제가 그 취소하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걸 일주일 뒤에 한 거예요. 부랴부랴 전화했지만 그 데일리 호텔에서 안 해준다 그러고 그 호텔에서도 안 해준다 그러고 취소 환불 규정이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그곳에 실제로 체크인을 했고 1박에서 2박으로 늘리려고 그거를 이제 못 간 건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바보짓 했구나. 내가 평소에 이렇게 아끼면 뭐 하나 깜빡깜빡 하다가 놓치는 것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요. 정말 푼돈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걸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어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반성하는 마음으로 제가 따로 모아둔 제 용돈에서 그냥 지출 처리를 했습니다. 씁쓸하네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하시면 안 돼요. 경조사는 이번 달에 16만 5천 원. 아니 처음으로 지인이나 직장 동료 경조사가 없었어요. 결혼도 없었고 장례도 없었어요. 시댁 가서 부모님 모시고 저희가 바베큐 먹는 그런 야외 잘 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시언니네랑 저희랑 이렇게 n분의 1로 하고 친정엄마 올라오셨을 때 기차표를 끊어주거나 가족에게 쓰는 거는 다 경조사 비용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돈은 매달 같아요. 신랑은 32만 원, 아내는 11만 원. 그리고 보험료는 46만 8천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달 똑같은 돈이라서 길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통신비도 5만 2천 원대. 남편은 회사 폰이라서 따로 나가지 않고요. 저는 이제 시댁 가족과 가족 결합으로 싹 묶어가지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케이블 TV는 보지 않아요. 방송 3사랑 EBS밖에 안 나옵니다. TV를 잘 보지 않아서 기본적인 인터넷 비용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는 이번 달에 재산세가 나왔어요. 그 아파트가 공동 명의거든요. 그래서 신랑 그리고 저 각각 앞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상하게 이번 달에 제 앞으로만 하나 날라왔더라고요. 신랑 거를 아직 못 받아서 일단 제 것만 냈기 때문에 11만 4,800원 이렇게 지출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총 385만 원이고요. 여기에 대출 이자랑 여행 저축이 포함되어 있고 부부 기준으로 하면 335만 원. 아이에게는 한 5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소득 대비 저축률은 69%입니다. 반올림하면 거의 한 70% 정도 된 것 같아요. 올 들어서 가장 높은 저축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2020년 7월 저희 3인 가구 가계부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달 또 기회 되면 리뷰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안녕.